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의 다리를 망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우리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겁니다. 좋다는 사료 찾아보고 비싼 영양제도 챙겨주고 맛있는 간식도 직접 골라주고 퇴근 후에는 피곤해도 산책까지 시켜주시죠. 그런데 아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언가를 더 해주는 것보다 매일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입니다. 특히 소형견 보호자분들은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행동만 조심해도 슬개골 수술로 들어가는 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후추도 아기 때부터 슬개골이 안 좋아서 가끔 다리를 절었었는데 오늘 알려드릴 행동들을 조심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지금은 다리도 절지 않고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착한 보호자일수록 더 많이 하는 강아지 다리를 망치는 의외의 행동 7가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퇴근하자마자 반가움에 바로 산책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집에서 나만 기다렸을 아이를 보면 마음이 짠하죠. 문 열자마자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심심했을 아이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밖에 나가서 산책을 시켜주고 싶어요. 그래서 바로 목줄 채우고 나갔던 적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집을 비운 동안 강아지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런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하품을 하거나 앞다리를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요.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보호자가 없는 동안 잠을 자거나 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 종일 자던 아이가 보호자가 오자마자 바로 산책을 나가게 되면 사람으로 치면 자다가 일어나서 곧바로 전력 질주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산책을 나가기 전에 딱 5분만 아이가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고 몸을 움직일 시간을 주세요. 그 짧은 준비 시간이 아이의 관절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잘못된 앉는 자세입니다. 산책하다 보면 바닥이 너무 뜨겁거나 더러워서 또는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아줘야 하는 순간이 생각보다 자주 있는데요. 그런데 많은 보호자분들이 강아지를 제대로 앉는 방법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사람 아기처럼 앉거나 겨드랑이만 잡고 번쩍 들어 올리시진 않나요? 이 자세는 앞다리에 체중이 집중되면서 어깨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체중이 조금 나가는 강아지들은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앉는 게 좋을까요? 한 손은 가슴 아래를 받쳐주고 다른 한 손은 엉덩이와 뒷다리를 받쳐서 몸 전체가 수평이 되도록 안아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자 몸에 밀착해서 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만 자세를 바꿔도 우리 아이 몸이 받는 부담은 훨씬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간식을 너무 많이 주는 겁니다. 밥 먹을 때 강아지가 옆에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간식 하나 받아서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쁜지 저도 하나 더 주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늘어난 체중이 아이 다리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아지 체중이 1kg만 늘어나도 무릎 관절에는 약 4, 5kg 정도의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데요. 간식을 아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양을 조절해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주는 것, 그게 아이 관절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산책을 몰아서 하는 행동입니다. 평일에는 출근하느라 놀아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주말만 되면 오늘은 실컷 놀아줘야겠다 하면서 2~3시간씩 산책하는 보호자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평소보다 운동량이 몇 배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도 평소 운동을 안 하다가 주말에 갑자기 등산하면 몸살 나는 것처럼 강아지도 관절에 먼저 부담이 옵니다. 긴 산책 한 번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아이에게 훨씬 좋은 운동입니다. 다섯 번째, 급정거하는 공놀이는 제발 조심하세요. 공을 던지면 눈빛이 바뀌면서 전력으로 뛰어가는 모습. 보면 너무 귀엽고 신나 보이죠? 그래서 계속 던져주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달리는 것보다 멈추는 순간입니다. 빠르게 달리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고 멈추는 동작은
무릎과 관절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공놀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굴려주고 속도를 줄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 몸은 훨씬 편해집니다. 6번째는 계단 운동을 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도 헬스장에서 계단 오르는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강아지도 계단을 자주 오르내리면 다리 근육이 더 튼튼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계단을 오르게 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강아지, 특히 소형견은 사람과 다릅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과 관절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질 수 있어요. 특히 내려오는 순간에는 체중이 앞다리와 무릎으로 쏠리면서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근육을 키워주려고 했던 행동이 오히려 다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계단을 피할 수 있다면 안아서 이동해 주시고 집에서는 계단 대신 평지 산책으로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 관절에는 훨씬 좋습니다. 7번째는 미끄러운 바닥에 방치하는 겁니다. 집 바닥 깨끗하고 반짝반짝하면 보기 좋죠. 그런데 강아지에게는 그 바닥이 매일 미끄러운 빙판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미끄러질 때마다 발에 힘을 주면서 버티게 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 관절에 부담이 쌓입니다. 아직 어린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절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전체에 매트를 깔기 부담스럽다면 아이가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 한 곳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나중에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오래 건강하게 걷게 해주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행동들은 우리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었는데요. 요즘 보호자분들 정말 많이 공부하시죠? 그래서 조금만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도 우리 아이 건강에는 정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우리 아이들과 건강하게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